다양한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 다락방 강민경입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가 멈춰 있고, 물가가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경제 성장이 멈춰 있고, 네. 더 이상 뭐 경제가 예전처럼 막 확 올라간다면야 그 은행에 이자만 받아도 되겠지만 이제는 발벗고 나설 때입니다. 와. 주식 투자도 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고 네. 저는 심지어 자식할 때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 여러 가지로. 역시 네, 지혜 투자. 다락방 공식 이 투자 홍보대사. 하지만 뭐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좋아요, 좋아. 예.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지금 임신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투자를 하고 뭔가 계시는구나.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뭐 좋은 것만 보고 맛있는 것만 먹고 되게 아시죠? 또 이렇게 내가 머리를 쓰면 애가 똑똑해질까 봐 네네. 집에서 알죠? 이렇게 또 낱말 퀴즈 이런 것도 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 저기 아가 보고 있지? 엄마 이렇게 노력하고 있단다. 그 아가 이름이 연풍이잖아요. 연풍이에요, 연풍이 네. 어깨가 벌써 무겁네요. 그래요. 태어나세요. 네. 연풍을 아니, 위해서 저희 둘하고는 친하게 안 지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태교에는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나오기도 전에 애한테 이렇게 부담을 줘요. 예.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이나 이런 쪽에 좀 무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막연히 어렵다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런 투자는 한 적이 없었고 다만 뭐 이제 카페를 좀 한다거나 오. 뭐 친구가 뭐 고깃집 하면 좀 거기에 좀 지분을 넣는다거나 네. 뭐 피자집 하는데 돈을 좀 같이 투자했다거나 뭐 그런 적은 있는데 뭐 다 망했거든요. 네. 싹 다 망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이동엽 씨한테 주식을 좀 배우고 있어서 저번에 이동엽 씨 덕분에 고맙게도 78,000원 벌었습니다. 와, 다행이네요. 네. 그 이상은 못 벌게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아쉬운 거 요즘 금이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제가 2018년도 8월 달에 금을 17만 원대 좀 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빨리 판 게 너무 아쉽습니다. 금은 예, 놔둬야죠. 금을 조금 더 샀으면 좋았을 네. 거예요. 요즘 워낙 이렇게 투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나도 이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나만 늦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게 아닌가 이런 또 말이 생각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셨어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되시지 않을까요? 근데 그 말이 좀 맞는 게 지금 늦었다 생각하고 비트코인이 그때 한 3천만 원 정도 할 때 네. 이제 늦었다 했는데 지금 벌써 한 1억이 넘어서 1억 한 5천까지 넘어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이렇게 늦지 않다. 보시는 이런 얘기도 분들도 있고. 많더라고요. 또 부동산도 서울 부동산이 2013년도쯤 서울의 평균 한 5억에서 6억 정도 했었습니다. 네. 국평이. 근데 지금은 한 20억대가 넘어가니까 지금도 너무 늦었나 했는데도 지금 분위기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부동산은 근데 10월에 초강력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면 또 올라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투자해라. 그런 분들이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부동산 지금 투자해도 돼요? 지금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돈은 아니 있고, 본인이 너무 자신 있게 죄송한데 돈은 있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자신 있게 얘기하는. 아니 부동산이 어쨌든 부동산 하려면 뭐 네.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부동산 대출도 좀 어렵고. 오늘 지금 예. 이동엽 선배님한테 물어볼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 저희 오늘 잘했습니까? 전문가분이 또 나오시잖아요. 그래요, 빨리 오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님 모시고 오늘 강의 청해 드릴 텐데요. 오늘 강의의 주제 바로 초보의 부동산 투자법. 나다다. 와, 정말 잘 됐다. 네. 교수님 바로 모시고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최근에 연달아 있었던 정부의 강경한 대책,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그전 정부, 그 전전 정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집값 잡는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게 없습니다.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집값 못 잡는구나. 네. 아니 이렇게 규제가 많은데 난 그럼 이제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야. 이 걱정들을 많이 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 등등을 서로 비교하면서 투자할 때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실무투자분석학과의 박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교수님 저희가 이제 뭐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자 우리 강민경 아나운서가 오늘 부동산 이야기 해준다고 그래갖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니 요즘 좀 시국이 좀 혼란스럽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기에 좀 적합한 시기인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부동산은 투자에 있어서 팔할이 정부 정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이게 정부 정책 기조가 한번 크게 바뀌는 이런 시국에서는요. 네. 뭔가 투자 패턴과 투자 방법 그리고 투자 자체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어느 땅이라고 해서 그 땅을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 거 다들 아시죠? 네네.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농지인데 내가 여기다 그냥 건물 올려야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땅의 지목이라고 하죠. 그 네. 땅의 목적은 다 국가가 법으로 정해놓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절대 농지는 농사만 지어야지 거기서 건물을 올리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거지역인데 거기에 상업시설을 내가 건물을 올릴 수도 없고 또 건물을 올린다 하더라도 몇 층까지 올릴지 우리 흔히 용적률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마저도 법으로 다 한도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은 A부터 Z까지가 전부 다 정책과 관련된 겁니다. 아니 제가 바로 그 부동산 어린이가 바로 저 불인이가 전데요. 네. 그래요? 아니 요새 그 서울이랑 경기도가 그 규제 대상이다 보니까 차라리 좀 교통이 편한 지방이나 이쪽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네, 사실 그 질문도 또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장기적으로 호재가 많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별로인 지역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요. 사실 인터넷에 그냥 아주 쉽게 검색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유럽의 대표적인 성, 캐슬 있잖아요. 네네네. 진짜 옛날에 귀족들이 살았던 예. 그 성의 매물하면 가격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저 기사에서 본 것 저도 같아요. 기사로 봤어요. 1억에 구매했다. 뭐 이런. 정답입니다. 아, 공주라서 그래요? 제가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잘하시네요. 그래요? 네. 진짜 이 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 멋스러운 성들이 꽤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아마 우리 방송국도 건물도 크고 그렇지만 네. 이 건물보다 훨씬 더 큰 성들이 네. 단돈 1억도 안 되는 거에 매물로 나와요. 그러니 지금 지방 소멸 그리고 전 인류가 대도시 중심에서 살려고 하는 이 흐름은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네. 지금은 이 지역에서 그래도 사람도 살고 있고 여기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도 그럴까는 조금 고민도 해봐야 될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지금 이렇게 강경한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도 이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4년 만에 지금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 동생 같은 경우도 결혼을 앞두고 이제 집을 마련하고 싶어서 찾아보고 있는데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요. 네, 대출도 막히고.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너무 뼈 아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달아 있었던 정부의 강경한 대책.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그전 정부, 그 전전 정부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한 번도 집값 잡는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게 없습니다.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까 지표상에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집값 못 잡는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떨어진다라는 생각보다도 아니 이렇게 규제가 많은데 난 그럼 이제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야. 이 걱정들을 많이 하는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야, 너무 걱정되는 게 주식도 사실 기대 심리가 올라가면 주가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패닉 바잉 막 나옵니다. 지금 이런 불안한 시국이면 지금 부동산 값도 계속 폭등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럼 정확하게 어디를 사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냥 찝어주세요. 우리 그게 가서 사자 그냥. 그러니까요. 네, 그냥 방송이고 방송이 뭐고 지금 그냥 오늘 우리끼리 그 아파트 사 아니면 그 땅 사 해주시면 여기 얼마나 그래도 좋냐. 여기
여기가 그래도 방송국이라고 알았는데 여기 리딩방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공부할 수 있게 네. 오늘 부동산 투자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부동산 투자 그리고 앞서 제가 오기 전에 말씀 나눈 거 보니까 네. 주식도 관심들 많으시더라고요. 주식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 등등을 서로 비교하면서 투자할 때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가져왔냐면요. 초보의 부동산 투자법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자,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먼저 부동산과 주식 이 두 가지의 우리가 테마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네. 자,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질문 좀 드려볼까요? 네. 부동산, 주식, 뭐 물론 둘 다 투자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네.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네. 아마 뭐랄까요? 재미봤다라는 분야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어. 대표적으로 어느 쪽에? 대표적으로 네. 사실은 누구나 그래도 재미봤다 하는 거는 아마 부동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 어떤 뭐 계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어떤 물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분들 빼고는 주식으로 재미봤다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중에서 주식으로 재미 보신 분은 없으세요? 이동엽이죠. 네, 저는 뭐 어쨌든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재미를 보고 있는데 네. 그냥 한 종목 사가지고 이렇게 뭐 사고 팔고 하다가는 와 주식으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제 주변에 이런 경제 분야에선 전문 투자자들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전문 경제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네.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요. 누구는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부동산에선 적지 않은 수익을 거뒀는데 주식은 사면 다 떨어져요. 그렇죠. 반대로 주식으로는 여의도에 빌딩 한 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부동산만 사면 떨어져요. 오, 참 특이하죠.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소리다? 그 사람의 기질, 특성,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어떤 방식이 있는데 네. 그 방식이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에게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식과 부동산은 투자 대상으로서 전혀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재밌는데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네.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지금까지 어떤 흐름으로 주식과 부동산이 성과를 냈는지를 쭉 그래프로 가져왔습니다. 네. 1986년도부터 2019년까지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죠. 어떤 흐름이냐 보냐 하면 네. 아까 말씀 주셨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동엽 씨가 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유, 투자로 부동산은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주식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오, 진짜 많이 올랐네요. 가장 많이 오른 게 뭡니까? 주식이요. 주식이에요. 코스피 봐. 주식은 1986년을 0으로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때 기준으로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고 있었으면 네. 21배가 올랐습니다. 와.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주식이 얼마나 더 불장이었던지는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직전까지 가지고 온 건데 네. 주식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아. 그리고 서울 강남 아파트가 네. 그 기간 동안 얼마가 올랐냐면 16.7배가 올랐습니다. 야. 그다음에 전국 평균이 아파트가 13.5배 정도 꾸준히 올랐고요. 올랐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대충 가보시죠. 예. 부동산보다 주식이 투자 수익으로서 훨씬 더 컸어요. 컸죠. 좀 재밌네. 자, 그런데 왜 주식으로는 재미 본 사람이 많지 않다고 여기 이제 얘기하실까요? 코스피 전체로 봤을 때는 올랐지만 개인 종목으로 봤을 때는 등락이 너무 크거든요.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되겠지. 하나 더 있습니까? 저렇게 뾰족한 데서 샀다가 떨어졌을 때 파는 분들이 정답입니다. 역시 우리 똑순이야. 아,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붉은색 그래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많으냐면 주식시장에서는 야, 요즘 주식 불장이라며 뒤늦게 불장이라니까 관심을 다시 가져요. 예. 그런데 갑자기 다시 관심을 가지니까 공부가 덜 돼 있잖아요. 네. 야, 그래서 뭐 사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뭐 사요? 근데 그게 다 오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약간 떨어지면 실망하죠. 에이, 내가 주식 이럴 줄 알았다 하고 또 멀리 떠나버려. 그리고 또 몇 년 지났는데 야, 요즘 뭐 사야 되는 거야?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저희 4명 중에도 있습니다. 예. 정답 박권. 그게 저예요. 그렇게 살할 때는 안 사다가 팔 때 되면 사는 게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맨날 이동엽 씨한테 뒷북칩니다. 야, 동엽아 못 사야 되냐? 우리 팔고 있는데 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네. 주식은 이렇게 급격히 떨어졌을 때 예. 실망해서 매물 던지고 빠져나오고 그리고 실망해서 지속적으로 공부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게 이렇게 제일 된 힘든데. 겁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한번 이번에 볼까요? 네. 부동산은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냥 꾸준히 올라가네요. 우상향 꾸준히 올라가요.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정말 꾸준히 올라가요. 떨어져 봤자 찔끔. 그죠? 네. 그러다 보니 이 찔끔 요거 떨어졌다고 냉큼 팔아버리는 실망 매물도 없었고 네. 그리고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한 번 사면 다시 그걸 되팔 때까지의 평균 기간이 8년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 파란색 그래프는요, 특이한 점이 네. 8년을 어떻게 끊더라도 네. 반드시 저점에 사서 반드시 고점에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붉은색 그래프는 8년을 잘 끊으면 네. 고점에 사서 저점에도 팔거든요. 거꾸로 갑니다. 바로 그런 특성들 때문에 네. 우리가 부동산이 항상 성공했다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종목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지수를 사셔도 돼요. 지수 살 지수를. 자, 그래서 일단 부동산이 주식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잖아요. 이건 오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과 주식이 우리나라만 이런 거냐? 외국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외국 보십시오. 야, 이 스탁이 어떻습니까? 지금 주식이. 주식시장 막 지금 어떻게 되는 계속 거예요? 올라가요.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꾸준한 상승세 보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요즘 금 그러지 않습니까? 금은 원래 큰 변화가 없어요. 요즘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은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불리우는 달러 가치는 떨어졌어. 어떻게 됐나요? 떨어집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어요. 앞으로의 세상은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돈은요. 네. 자원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지.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이 자원은 반드시 활용해야 돼요. 한번 활용. 주식을 사던 부동산을 사던 뭘 사던 활용해야지 활용해야 돼. 돈을 굴리지 않고 가만히만 가지고 있으면 네. 손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만 가지고 있는 범주에 뭐도 들어가는지 원래 아세요? 적금, 예금. 맞습니다. 전기자 들어가는 적금 예금도 이제는 손해보는 겁니다. 가장 손실폭을 줄이는 수준의 대응책에 불과해요. 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과 주식 어느 거든 또 채권도 좋고요. 뭐도 좋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 네.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부동산과 주식이 가장 대표적인 투자처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게 좀 특성이 다른데요. 네. 일단 한번 여쭤볼까요? 네. 부동산과 주식 어떤 투자 대상으로서 특성이 다를까요? 저는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부동산과 주식은 일단 사고 파는 데서 네. 좀 일단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네. 주식은 뭐 문턱이 낮다 보니까 바로 샀다가 바로 팔 수도 언제든지. 있고 하지만 팔수 있고. 주식은 샀다가 팔기에는 부동산은 부동산은 뭐 부동산은 사고 팔기에는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나타나면 팔고 싶어도 못 팔아. 그것도 무거운 종목이다. 이런 또 다른 생각입니다. 의견 있으세요? 네. 부동산은 무조건 큰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식은 뭔가 소소한 돈으로도 할 수 있는데 부동산도 싼 거 있어. 싼 거. 평당 1,000원짜리도 있어. 그리고 어쨌든 부동산 레버리지를 좀 많이 일으켜도 걱정 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데 주식은 어쨌든 뭔가 신용이나 이런 거 썼을 때 좀 불안하지 않을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다들 좀 감을 잡고 계시네요. 감은 좀 있습니까? 네. 네. 그럼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밑에 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부동산은 비균질 자산이고 주식은 균질 자산이다. 이게 중요한 특성입니다. 오호. 이게 뭐 여기 뭐 세균이 어렵다 어렵다. 설명드릴게요. 똑같다라는 뜻을 균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아,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박권 씨에게 네. 저도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데 우리 박권 씨도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냥 서로 바꿀까요? 했을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오케이. 그걸 왜 똑같으니까 바꿔요. 바로 그거죠. 똑같잖아. 같은 건데 바꾸든 말든 그러시죠. 뭐. 그러지 뭐. 박 예, 교수가 그래요. 그러자는데 그러자 하면서 바꿔줄 수도 있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주식, 같은 회사에 똑같은 주식을 샀다면 그거는 똑같은 걸 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는 뭐랄까요?
내가 되팔고 다시 사고 이게 쉬운 게 뭔지 균질한 거니까 추가로 검토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다 비균질적인 겁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면 몇 동 몇 호에 사는지에 따라서 방의 구조가 다르고 평형대가 다르고 한강이 층이 뭐냐, 다르고 뭐냐. 그렇죠. 한강이 그치. 보이는지 아는지 향이 다르고 빛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죠. 노열층이냐 아니냐. 맞습니다. 층에 따라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어느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 봤더니 그 아파트 들어가 봤더니 또 여기 내부 인테리어를 다 최근에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럼 좋지. 그럼 또 그게 또 달라지잖아요. 바로 그래서 부동산은 비균질적이다 보니까 누가 쉽게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부동산 매물을 우리 동엽 씨가 나한테 팔고 있는 건가 아닌 건가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거래처럼 빈번하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바로 그게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렇게까지 얘기 드리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교수님 부동산은 비균질 자산이니까 누가 이렇게 쉽게 그 남의 집, 남의 땅, 남의 건물을 쉽게 사기가 어려우니 이게 주식보다 안 좋은 거네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잘하면 저평가된 걸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꼬마 빌딩 우리 다 꿈이 건물주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돈 많이 벌었을 때 건물주 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건물주 다 아시는데. 안 할 거면 저 주세요. 안 할 거면 주세요. 자 그런데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돈이 왕창 있어도 건물주 돼서 망한 사람들 많고요. 맞아요. 반대로 돈이 별로 없는데도 건물주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왜? 우리 방송국 뒤편으로 가도 옆편으로 가도 수많은 건물들이 대로변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건물들 중에 똑같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건물은 잘 잡았더니만 세입자들이 자꾸 어디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웃돈 두고 제가 월세 더 드려도 좋으니 저 제발 여기서 장사 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 많고 목 좋은데. 또 건물의 유지 관리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건물을 워낙 튼실하게 지어서 뭐 배관이 샌다든가 뭐 한다든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 이거 대출 껴서 건물 샀는데 줄줄이 내가 돈만 벌고 있어 이런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진짜 내가 건물주가 아니라 건물 관리인이 돼버린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누구한테 외주를 주면 다 돈이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와서 배관 고치고 청소하고 물 그렇게 새는 해도 거하고. 수익이 안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부동산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더 올라갈 여지가 많아요. 오, 그렇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 위험 관리. 자,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는데 주식은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문구를 설명한 건지 감 오십니까? 이게 뭔가 망하더라도 네. 부동산 내가 들어가 살든 네. 뭐 어떤 그걸 활용해서 뭐 장사라든 할 수 있지만 이 주식은 뭐가 잘못됐어 회사가 그럼 종이 쪼가리 좋은 조각이 된다. 그냥 0이 돼버려. 정답입니다. 다리 맞췄다. 역시 집안째 주식은 진짜 종이에요. 맞아요. 종이에요. 그리고 주주가 된다는 거, 어느 회사에 투자해서 주주가 된다는 건 그 회사와 내가 동업을 한 거거든요. 동업을 했는데 회사가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한 거죠. 그래서 진짜 주식은 투자했었을 때 이 회사가 망할 회사인지 아닌지 면밀히 위험을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최악의 경우 우리 3층, 4층을 누가 쓰고 있었는데 걔가 이제 나간대. 근데 요즘 임대가 안 들어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소속사 대표님께 부탁을 드렸어. 소속사 대표님, 제가 조그만 건물 하나 있는데 3층, 4층을 좀 써주세요. 제가 대신 관리비는 안 받겠습니다. 월세를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막을 수가 있어요.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1층 상가가 비었어요. 야, 이참에 내가 한번 장사해보려한다. 이럴 수도 있고. 편의점이라도.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 가치가 있다라는 점을 잘만 활용한다면 부동산 투자에서는 위험을 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부동산이 훨씬 좋네요. 그래 보이죠. 그러네. 예. 그런데 첫 번째 투자 전략 부분에서는 약간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주식은 서치, 부동산은 액션. 액션. 자, 무슨 소리인지 감 오세요? 이거는 좀 어른데. 예. 서치는 편하게 찾아보고 그냥 하는 건가?
정답입니다. 아, 제가 원하는 단어를 딱딱 해주셨어요. 편하다. 편하게? 주식 편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네. 어떻습니까? 돌아다니지 않아요. 아, 컴퓨터 앞에 앉거나 컴퓨터 안 하고. 그렇죠. 아니, 눈만 시뻘개요. 핸드폰으로 핸드폰을 누워서 하고. 이동현 눈이 맨날 시뻘개요. 잠을 안 자. 그런 단점은 있네요. 서치만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뭐랄까요 몸도 좀 덜 피곤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돈이 손실받아서 오는 피로감은 있을지언정 세입자하고 싸웠다든가 뭐 건물 뭐 관리해주는 관리 회사하고 뭐 싸웠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장 다닌다 그러잖아요. 임장도 필요하고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자, 세입자들과 만나고. 오늘 특강은 이 단어만 기억하셔도 네. 부동산으로선 필승할 수가 있는데요. 뭐죠? 제가 이런 표현을 부동산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이 합니다. 이겨놓고 싸우세요. 이겨놓고 싸우세요. 그건 이수진 장군님인데? 맞습니다. 자,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 이겨놓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겨놓고 무슨 싸워라. 설명인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어렵다. 제가 아는 아주 건물주, 그것도 그냥 대충 꼬마 빌딩 말고요. 큰 빌딩들의 건물주들 중에선 백전백승하시는 몇 분들이 있으신데 그분은 간단합니다. 건물을 뭔가 자기가 사기 전에 거기 1층에 스타벅스부터 입점시켜. 임대에 맞추는구나. 뭔지 감으시죠? 네. 1층에 뭐가 입점이 돼 있느냐가 건물을 되팔았을 때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또 아니면 그러면 은행 지점 입점시켜 이거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야 1층이 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명운이 달라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퀄리티가 아니거든요. 달라지더라고. 그러다 보니 그걸 너무나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다? 액션을 취해. 액션을 취해.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뭐 하면서 건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물주가 돼서 가만히 복덕방에다가 임대 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들 오겠지. 그럼 내가 뭐 언젠가 그 월세 조금씩 그걸로 대출금 받고 나도 또 돈 좀 벌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다. 부동산은 그렇게 하는 건 중수 또는 하수가 하는 거고 움직여야 돼요. 더 핫한 얘기 해드릴까요? 오, 원래 아까 제가 초반에 지방의 부동산은 제가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방 부동산 중에서 최근에 가장 핫해져서 네. 자기가 투자했다가 묶인 돈 네. 이거를 그 핫한 순간 여기에서 크게 뭐 하겠다고 한 사람에게 되팔고 간신히 거의 전 재산을 다시 찾았어요? 찾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동네냐? 요즘 여름에 젊은이들이 가장 핫한 곳을 가는 곳은 어디? 양양. 살았어. 세상에 살았어. 저 대학교 때 우리 선배들이 양양으로 MT 가자 그러면 선배 미쳤어요? 그랬을 겁니다. 누가 양양에 놀러 가요? 교통편도 안 좋고.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진짜 가장 핫한 플레이스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양양이 그런 핫한 클럽의 성지로 만들기 위해서 네. 상가, 지역 연합회에서 네. 분위기를 만들어 간 거란 말이에요. 잘 만들었네. 자, 그게 바로 액션을 취한 거예요. 액션 취했구나. 우리 양양이 이렇게 꺼지는 도시로 끝나갈 거냐? 해변가에 있어도 해변가에 놀러 가자 하면 다 요즘 외국 가거나 네. 그나마 해운대 가거나 강릉 가는데 우리 양양에서도 뭔가 이 해안가에 놀러 있게끔 해야 우리 숙박업체, 우리 식당업체 이게 번성이 될 텐데 뭐 할 거냐? 고심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야 제대로 그러면 한번 우리 이 양양을 대표적인 젊은이들의 요람으로 만들어보자 했다가 소문 나고 그게 SNS 홍보까지 전략 쫙 짰더니 요즘은 양양의 그 뭐죠 해안가 바로 앞에 있는 상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 서울과 맞먹는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라는 건 단순히 주식처럼 앉아서 서치만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움직이고 뛰고 알리고 할 때마다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이제 확실히 좀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럼 다 배웠으니까 네. 본인 스타일에 적합한 투자처는 어딜지 한번 각자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아나운서님부터. 저는 남편? 남편이 그런 부동산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남편이네. 네, 저는 그럼 주식 주식한다. 쪽으로 저는 이제 방에서 가만히 앉아서 찾아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고생은 남편에게 시킨다. 라는 얘기시군요. 자, 저는 사실은 부동산
부동산 쪽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는 투자는 주식 쪽으로 갔는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전 지역에 행사를 많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갔을 때 부동산을 많이 봐요. 네.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했으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그렇네요. 물은듯 지금 들었어요. 그동안 왜 안 했어요? 몰랐어. 그동안 몰라서 와서 못했어요. 행사장 가서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거기서도 주식만 보는 거야. 그렇습니다. 진짜. 스마트폰만 주고 이동하면서도 주식만 봤어요. 맞아요. 야, 근데 부동산에 솔직히 저는 매력이 더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연예인이시고 방송인이시잖아요. 네네. 사실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동네에 누가 어느 빌딩 샀대. 그런 연예인 빌딩이 두세 개만 있어도 그 네. 동네 골목의 빌딩 가격이 확 올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네. 동엽 씨는 어디 행사 가면서 네. 어디 한 지자체와 협의를 하는 거죠. 네. 여기 우리 개그마을 같은 걸 해보자. 막 해가지고 하면 네. 그게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영선아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개그마을. 개그마을 오 신기하다. 저 같은 경우도 둘 다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둘 다 아예 안 하는 사람인데 선생님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부동산이 조금 더 저도 네. 어떤 면이 마음에 드셨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도 좋아하고 예, 그런 게 저 성향이랑 또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약간 뭐 위험한 것도 조금 뭔가 적은 것 같고 약간 그리고 또 하나하나가 다 딱 매력 있는 뭔가 그렇죠. 매력 있는 걸 비균질, 찾아가는. 예, 비균질 딱 예, 하나하나가 다 매력 있는 그런 뭔가 예, 그러네요. 네. 매력 포인트가 있는 것 자, 같아요. 우리 네. 저도 이제 저도 그나마 네. 둘 다 안 하다가 그나마 이제 이동엽 씨 영향을 받아서 네. 주식을 좀 정보를 받아갖고 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얘기 들으면서 부동산 쪽 제가 이제 카페를 좀 해봤기 때문에 어디에 목이 좋고 어디 모퉁이 상권이 더 좋고 막 이렇게 보러 다니는 게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었는데 이제 한번 망하다 보니까 이제 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좀 부동산을 더 신경 많이 쓰고 이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투자도 이게 특성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좋아하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공부 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투자도 똑같아요. 아. 그러니 본인의 기질에 맞는 거에 더 많은 시간을 쏟으시면 그쪽 기질에 분야에서 맞는. 적지 않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까 지방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 질문 주셨잖아요. 네. 저는 그래도 투자를 공부할 때 부동산이다 하면요. 부동산 중에서 당분간은 지방보다 제가 서울에 대해서 더 추천을 드리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국토 이용 계획 수립의 문제점 이렇게 적어왔는데 무슨 소리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을 여기 계신 분들이 국가의 장관들이세요. 높은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첫 번째 꼽아하면 대부분 뭐 꼽으십니까? 일단 집값 너무 올랐습니다. 집값 상승. 그 집값 내리세요. 또 서울공화국. 서울공화국. 맞아요. 너무 밀집돼 있는 거. 뭐 벌써 거의 대답이 나왔네요. 네. 밀집되어 있다. 서울공화국 집값이 올랐다. 사실 요즘 집값 오른 데는 거의 서울밖에 서울밖에 없잖아요. 없어요. 딴 데 안 오르더라고. 바로 이 수도권 과밀. 그러면 수도권 과밀은 정부는 해결해야 될 주체고 네. 우리는 우리 가족의 노후와 나의 노후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슬라이드 보시기 전에 수도권 과밀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정부가 해결을 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자, 정하셨습니까? 네. 할 것 같다 손 들어봐 주세요. 아니 이럴 수가. 너무 그래도 죄송합니다. 국가에 기대를 좀 갖춰주셔야죠. 정부 죄송해요. 국토부 죄송해요. 지금까지 많은 시도하는 걸 봐왔거든요. 네. 근데 성공한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약간 좀 불안해요, 믿음이. 네. 예. 사실 그 불안감이 저도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불안감을 갖게 됐는지 오늘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오랫동안 국가가 진화 발전을 해오면서 네. 더 이상은 이렇게 크게 국토에 큰 계획을 짜서 제2의 강남, 제3의 강남을 만드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게 돼서 그런 거인 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를 역시 국가가 크게 10년 단위로 큰 계획을 짭니다.
그걸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은요, 어떤 맥락에서 보시면 되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거예요. 국가를 이런 걸로 이용합시다라는 가장 상위의 개념인데 이게 정해져야 어느 동네 아파트 단지도 생길 수가 있고 어느 동네 지하철도 생길 수가 있고 어느 동네 도시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게 다 결정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10년 단위의 계획을 쭉 보면요. 이제 제가 세부 연도별로 지도를 가져온 걸 보여드릴게요. 네. 자, 한번 보시면요. 제가 국회 도서관 가서 다 스캔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게 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인데 네. 72년부터 81년도인데요. 네. 그때 그려진 우리나라 지도고요. 예. 저 옆에, 맨 오른쪽 옆에 동그라미 3개로 위에 써 있는 거 있죠. 그게 국토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요. 네. 첫 번째는 뭐다? 빈곤의 악순환을 악순환. 극복하자죠. 네. 네. 두 번째는 자립경제 기반이 취약한 걸 또 극복하자는 거고 네. 공업화 기반이 미흡한 걸 극복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 국토에 아무것도 없던 저 시절, 고속도로마저 미비했던 저 시절에는 네. 그래도 기본적인 꼴을 이제 갖춰보자. 이때는 이게 가장 큰 계획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 끝나고 난 뒤인 네. 2차부터 가장 최근까지는 저 동그라미 3개, 국토 이용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 꼭 하나만 계속 들어갑니다.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2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인데요. 네. 역시 저 동그라미 2개.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성장과 복지의 불균형. 이거는 이제 조금씩 그 우리가 국민소득이 높아지니 성장만 생각하지 말고 네. 복지를 같이 생각합시다.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지역 간의 불균형. 어우, 벌써 그때도 똑같네요. 그렇죠. 이미 생각을 했네. 1982년에부터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데 수도권 집중의 폐해라는 단어가 저 때도 나옵니다. 이미 그때 과밀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게 82년도부터 하자는 계획이니까 이게 70년대 후반에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때부터 국가의 국토 개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수도권 집중을 막자였어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3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그려졌는데 네. 동그라미 3개가 나오는데 이제 그 동그라미 3개 중에서 가장 높은 동그라미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수도권 집중의 폐해 심화. 폐해 심화. 야, 2차 때 못 막은 거예요. 그래서 3차 때 더 심해졌다. 다 올라와 서울 상경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그걸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삼자라는 겁니다. 네. 이게 92년부터 2001년도까지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3차에 야 이때도 또 못 막았고 오히려 심화됐어요. 그러네요. 그럼 이제 4차 봐야겠죠. 제발 4차 이제.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3차 옆에다 그려놨습니다. 어.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인데 이번에도 첫 번째 동그라미가 뭐죠?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폐해. 지역 간 야, 이 비슷하네. 비슷하네. 훔쳐버렸네. 토시 하나 안 바뀌었어요. 네. 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드릴 말씀 뭔지 감오시죠? 어차피 또 수도권 집중이네요. 어느 대통령이든 아주 서슬퍼런 권위주의적인 정부였을 때도 해결도 못했고 네. 민주화돼서 우리가 다 같이 이걸 해결해 봅시다 논의했을 때도 잘 안 됐고 안 됐고. 그리고 서울 집값을 공급해서 막아보겠다고 했을 때도 잘 안 됐고 그리고 세금 때려서 아니면 규제로 막아보겠다 눌러보겠다 해도 잘 안 됐고 그래서 요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제 주변에서도 요즘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 집값에 대한 기대감이 안 줄었어요 라는 맞아요. 얘기가 바로 이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더 씁쓸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뭔가요? 자, 가장 최근 4차 지도 보시면 네. 마치 국토부 장관의 막내 아들이 크레파스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의 그렇죠. 잘 이미지죠. 못 너무 그렸어요. 좀,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고요? 막내가 진짜 그랬나요? 아니고요. 예. 네. 이젠 대한민국 국민들이 빨라졌어요. 이 계획대로 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3차 때도 보시면 도로 하나하나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그 글씨 보시면 고속철도는 어디다 놓고 공항은 어디다 놓고 댐은 어디다 건설하고 산다는 어디다 놓을지 다 정하잖아요. 네.
미리 가서 알바끼더라고요. 그렇겠네. 이젠 땅이라는 게 정말 큰 투기의 수단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해버리니까.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거를 제대로 공표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아, 모르게. 오죽하면 모르게. 오죽하면 그러니 저 그림은 무슨 초등학교 아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게 오죽하면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야, 세종이 없네 근데 세종이. 뭐 그때 2000년대 초반이니까 확정되기 전이라서 예. 아마 안 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최근 수정본이 하나 나왔습니다. 야. 이미지 한번 보시면요. 바로 요겁니다. 이제 아예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렇죠. 두시뭉실하게 그냥 벨트로. 벨트로 해놓고 색깔만 좀 차별화해놓고 네. 이제는 땅을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국가가 발표하는 것도 네. 무서울 지경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게 사실 제가 지금 당장 아까 지방은 어떻습니까 물어보신 분들에게 제가 선뜻 권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정부도 쉽게 해결을 못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쓱 봤을 때 해안가 쪽으로는 개발되겠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 그림을 믿으시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그것마저 찾아내시는 해안가 쪽으로 도로가 생기면서 안 돼. 저쪽으로는 그래도 카페는 해볼만 하는 하겠다. 거죠. 네, 바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네. 특히 이제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더 확답을 못 드리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바로 요겁니다. 요 키워드와 관련되는데 초고령 사회 때문이에요. 초고령 사회. 이제는 대한민국의 17개 시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사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지자체에선 사람이 옛날보다 덜 살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도시 이용이 바로 요 그림처럼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던 도시들이 가만히 보시면 큰 도로가 있고요. 그다음 버스 노선들이 이렇게 있었죠. 네. 그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어떻게 됐느냐? 가운데 큰 도시는 그대로 있고요. 네. 다른 지역들은 각종 버스 노선과 교통시설을 통해서 전부 화살표를 제가 어디로 최대한 그려놨냐 하면 가운데 도시로 그려놨죠. 가운데 도시만의 가운데 도시를 의존하는 구조로 바뀌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많은 시, 군 단위에서도 인구가 10만 명, 30만 명, 20만 명 살 때는 그 시나 군에도 다 종합병원 같은 준 종합병원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럼 가장 가까운 거점 도시에 가야지만 네. 그 준 종합병원 같은 걸 이용할 수가 있고 네. 큰 관공서도 거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거점 도시 중심의 의존지향적인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니 그 거점 도시는 조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도시는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많아서 다들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 부동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실제 어떤 현상인지 저도 말하면서 좀 마음 아파요. 네. 예, 뼈저리게 얘기해봤는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이고. 저기 막 부모님한테 네. 좀 이제 공기 좋은 데로 이사 가자고 막 그랬는데 네. 그냥 용산에 눌러 있어야 되겠다. 아니 이제는 형님 가세요. 좀 오래 사셨잖아요. 아니 나 그냥 있을래 계속. 아, 왜 서로 각자 무조건 바람이에요? 서울이야. 무조건 서울에 있어야 돼. 이제 아이 절대로. 태어나고 새로운 집 구하려면 약간 외진 바깥으로 나가면 크게 구할 수 있는데 갈 거예요? 바꾸세요. 근데 저도 이게 저조차도 나가고 싶지가 않은데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맞아요. 생각도 좀 들고 마지막에 일본 거 보여주셨잖아요. 일본이 요새 소도시 이런 관광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없는 지역에도 그 막 관광객들이 많아졌어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소도시 여행 이런 해외 여행. 소도시에 관광지가 많아지는 건 관광객들은 어쩌다 한번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거기 사는 정주하는 사람들 숫자는 여전히 일본도 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내가 하는 비즈니스 업이 관광업일 때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지. 아, 좀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몰리다 보면 이제는 또 정부에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뭐 어떤 시민권이나 이런 거 없이는 못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을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그렇게 될 거의 진격의 거인. 혹시나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막 계속 쏠리다 보면 지금까지는 되지만 이제 앞으로는 뭐 자격증 없이는 네. 서울 지리라든가 서울 노선, 지하철 노선 다 외워야지만 어머. 어머나. 북한이야 북한. 네, 무서워요. 북한이 그래. 북한이 그런데 북한이 평양에 사는 사람들만 살게 하고 못 들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서울에 살려고 올라왔더니 갑자기 노선표 다 외우고. 4호선 뭐 불러보세요. 4호선 세 번째 컷 뭐예요? 탈락 내려가세요. 이야 무섭습니다. 수고했어요, 디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최악의 상황도 상상할 수 있을 만큼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똑똑하게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마무리 잘하네요. 네. 역시 MC야. 자 그러면 다음 편에는 한국 부동산과 일본 부동산의 미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겠다. 더 재밌겠어. 네, 오늘 수업도 정말 유익했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처음이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 오늘 강의 정말 유익하게 들으셨을 것 같고요. 아쉽게도 오늘 지혜 다락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박정훈 교수님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